자, 우리 이제 이전 시간에 1910년대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하고, 이제 1910년에 일본한테 국권을 강탈당하고,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헌병 경찰제,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 금지, 조선 태영령,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뭔가 무력으로 억압하는 이 무단 통치라는 거를 실시했다고 배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910년대 일본한테 어떤 식으로 또 경제적 수탈을 당했나,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1910년부터 19년, 즉 1910년대 일본으로부터 당한 그 경제적 수탈의 내용. 자, 먼저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보실까요? 자, 먼저 일제는 식민 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경제 수탈 정책을 실시하였다. 자, 그래서 여러 경제 수탈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한 명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본이 어떠한 명분을 내걸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나? 이제 그 내용인데, 자, 일본이 그러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내걸었던 명분. 첫 번째,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대한제국 시기 때 그 이제 광무개혁 때 양전지계 사업이라고 배웠죠. 양전지계 사업. 자, 바로 교과서 30페이지에 있는 거. 양전 이제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라고 해가지고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발행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 이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러한 문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토지 문서가 없었거든요. 그냥 과거에는 물론 이제 조선 정부에서 각 지방에서 뭐 이 땅은 뭐 개똥이네 땅, 뭐 이 땅은 홍길동 땅 그런 식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토지 문서가 있진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적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토지 문서, 이 토지 소유권 증명서 사실 이런 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 시기 때 이 광무개혁을 했을 때 이러한 그 지계라는 것을 발급해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러한 이제 문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어쨌든 이 광무개혁이 이제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는 바람에 이 지계를 발급하는 지계를 발행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그때 너희가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그 뭐 광무개혁을 했을 때 그 지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소유 증명권을 발급하는 작업을 했으나 그걸 하다 중단하지 않았냐? 그 중단한 작업을 다시 우리가 이어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 즉 이제 토지 문서를 이제 이 땅이 누구의 땅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세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전에는 지방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또 중앙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이런 식으로 짬뽕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부패해서 그런 거죠. 부패해서 우리 뭐 이전에 선생님이 말했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시기 때 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문란해진 뭐 삼정을 뭐 어쩌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뭐 죽은 사람한테 뭐 군포를 징수하고 이 군복무에 의무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듯이 이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여러 명이서 세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서 세금을 뜯어내고, 또 지방에서는 또 지방관이
또 뭐 이렇게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뜯어내고, 자,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다가 너무 여러 명이 와서 세금을 뜯어내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어렵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한 세금 부담을 좀 공평하게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막 여러 군데서 세금을 가져가지 않고 한 군데에서 이런 쪽으로 세금을 수취하겠다, 세금을 걷어가겠다, 라고 해서 이런 명분으로 근대적 토지조사 사업이라 불리는, 아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명분 첫 번째, 뭐 말은 좋아요.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 확립,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겠다. 어쨌든 뭐 말은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 목적으로 실시했나? 자, 내용. 이때 농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즉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만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근데 이제 볼까요? 그러나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제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 가운데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이런 거를 알리지 않아요. 이런 거를 널리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뭐 광고문 같은 거를 내걸고, 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월 며칠까지 이 땅이 너희 땅이라는 이 땅이 너희 땅이라는 거를 뭐 이것저것 서류 준비해 와서, 뭐 주민등록증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와서, 뭐 주민등록 등본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와서 빨리 신고해라. 그렇게 빨리빨리 공지를 해야 되는데 공지를 안 해요. 공지를 안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이렇게 정부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죽으면은 내 아들이 그 땅을 물려받고, 보통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신고제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 가운데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은 조선 총독부, 즉 일본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정서상 이러한 신고제 같은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본에 이제 계획된 작업이었죠. 이 조선 사람들이 이러한 신고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다.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뭐 동사무소 같은 데 찾아와서 신고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선인들의 많은 땅을 뺏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자. 그러면 조선의 백성들이 더 이거를 신고하는 걸 더 몰라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더 몰라가지고 신고를 안 할 거 아니냐.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일본에 계획된 작업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뭐 당연하겠죠. 우리의 토지를 대부분 뺏겼다, 일본 애들한테. 자, 보실까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는 미신고 토지나 황실 관청의 소유지, 문중의 공동 소유지 등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차지하였다. 즉 이제 미신고 토지, 당연히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는데 거의 몰라서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뭐 우연찮게 왔다고 해도 이제 일부가 신고를 하려고 왔다고 해도 막 빠꾸를 먹여요. 이거 글자를 너무 못 썼네. 글자 다시 써와. 이거 글자가 뭐 맞춤법이 틀려서 다시 써와. 이거 연필이 아니라 볼펜으로 써야 돼. 다시 써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빠꾸를 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도 않아서 신고해야 되는 것도 몰랐고요. 자, 그래서 신고를 못 해가지고 토지를 뺏겼고, 대부분. 그 다음에 황실 관청의 소유지. 이거는 뭐 조선 황실이 힘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뭐 관청. 이미 조선이란 나라가 없어졌는데 뭐 관청이 뭐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황실과 관청에서 갖고 있던 땅, 그 다음에 문중의 공동 소유지.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내 땅이라고 뭐 이렇게 누가 당연히 신고 안 했겠죠. 왜냐하면 문중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송씨 가문이면 송씨 가문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인데, 뭐 예를 들면 누가 가가지고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또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러한 토지를 뭐 이렇게 뺏어가지고 차지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국의 토지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많이 뺏겼고, 또 그리고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세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 우리의 토지를 대부분 뺏겼다.
뺏겼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뺏겼다. 뺏긴 내용이고, 자, 그래도 어쨌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함으로써,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신고되지 않고 몰랐었던 그러한 땅까지 다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뭐 총독부의 지세 수입도 크게 뭐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뭐 많은 땅을 이미 일본이 뺏었잖아요. 많은 땅을 또 일본이 뺏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지세 수입이 늘어나는 게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세라는 거는 토지에 관한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뭐 이런 좋은 명분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편법을 썼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규칙을 내걸고 신고를 못하게 좀 방해를 했다. 자,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토지를 뺏겼다. 그리고 일본 총독부, 이 조선 총독부의 토지에 관한 세금에 대한 수익이 크게 늘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토지조사 사업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제 회사령을 볼까요? 회사령.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땅을 뺏었고, 그 다음 회사령. 일제는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라.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겠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러한 회사령의 실시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이 억제되었다. 자, 그래서 허가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맡으면 되는데 조선 총독부에서는 허락해주지 않았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일제는 각종 자원과 식량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를 부설하였다. 그러니까 철도를 이제 많이 깔았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깔았는데 철도를 깔았던 이유가 뭐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수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통망을 갖춰가지고 수탈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선 땅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기반을 다진 다음에 이 중국 대륙을 또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철도를 부설하였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까지 수업을 했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명분 아까 말했죠.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공평한 세금 부담. 여기 나와 있었죠.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세금 부담 공평하게. 자,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토지를 뺏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러한 뺏은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에 관한 세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 약탈과 지세 확보.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아까 말했죠. 조선 총독부의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 즉, 이런 식으로 뭐 미신고 토지 해가지고 이러한 많은 토지를 차지하였다. 즉, 총독부의 소유 토지가 증가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주의 권리가 강화된 반면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는 종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주의 토지 소유권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고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 토지가 이 사람의 땅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주는 보통 친일파 아니면 일본인. 여기서 말하는 지주는 일본한테 잘 보였던 친일파라든가 그리고 일본 땅에서 건너온 일본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줘가지고 이러한 지주의 권리가 강화된 반면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는 종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함부로 소작인을 바꾸지 않았는데, 소작인이라는 거는 그 토지의 주인이 있고, 근데 그 토지의 주인이 자기 혼자서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이 땅은, 그러니까 월세 놓는 거예요. 월세. 이 땅은 네가 농사 짓게 해줄 테니까 월마다 월세 뭐 50만 원씩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소작인은 월세 내고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전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그래, 너 여기서 계속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일해라. 대신 월세만 잘 내라. 보통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이러한 이제 지주들, 이제 친일파나 일본인 지주들이 소작권을 마음대로 바꿔요. 소작권을 마음대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좀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너 별로 너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너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지 마. 너 잘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바람에 소작권이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면서 자주 바꿨고, 그리고 소장료도 월세도 마음대로 올려요. 이 월세도 그냥 막 이 소장료도 지들 마음대로 올려요. 자, 그러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겠죠.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는 종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총독부의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 지주의 권리는 강화되고 농민의 권리는 약화되었다. 약화됐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그 다음 자, 조선 총독부가 이 토지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 일본이 만든 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일본이 이러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뺏은 토지를 관리하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관리하게 했고, 여기서 일본이 뺏은 토지를 관리하였고요. 자, 그리고 일본인들한테나 이제 일본 땅에서 조선 땅으로 건너온 일본인들, 그리고 이제 그런 친일파 회사, 식민회사, 이런 회사들한테 헐값으로 그냥 넘겨줬대요. 자, 그래서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하였다. 이런 내용.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